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그 계절이 바뀌면서 한인사회에 이런저런 행사가 풍성합니다. 뭐 그런 사이에 저희가 또 이 워싱턴에는 조금은 뒷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 워싱턴, 특히 이 트럼프 권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전망을 또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백악관의 동정이라 그럴까요? 백악관 지금 현재 좀 어떤가요? 보좌관들 사이에 싸움이 한창이었는데요. 지금 백악관이요. 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백악관에 약간만 뭐 움직임이 있어도 민감하게 관심이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매일같이 사건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러면 어떻게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유스트 돼가지고서 뭐 웬만한 일이면은 별로 사람들 관심 안 갖는 거,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진정이 됐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백악관 측근 참모들 진용을 만들 때에 이제 미숙한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고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골고루 데려다가 좀 균형 있게 딱 배치했어요. 하나는 가족들, 유명한 이방카, 아들, 저 딸하고 사이에 앉혔죠. 또 하나는 거의 이러다 선거 지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하러 나갈 때에 그 아주 흉악하게 소문났던 그 베넌이라는 아주 인종주의자 있잖아요. 지금 뭐 아웃됐지만은 이 사람이 선거 때에 6월 말경, 작년 6월 말경에 트럼프가 거의 안 되겠다, 선거 포기하려고 그랬었죠. 방향타도 읽고 캠페인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스티브 베넌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내 말만 들을래? 듣겠다. 당선시키겠다. 해가지고서 스티브 베넌 따라가지고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잠자고 있던 시골에 절대 다수의 백인 유권자들을 탁 들추어내는 게 이제 스티브 베넌이에요. 절대적인 공로자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도 워싱턴은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치인데, 이 공화당의 후보가 됐는데, 공화당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좀 괜찮은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서 계속 거리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한번 좁혀보려고 그 작년 8월에 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전당대회 때 당 지도부와 트럼프 후보 간의 간격을 좁히느라고 애썼던 당 의장이었던 프리비어스, 이 적극 트럼프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당 때문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그 국가 안보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안보 외교의 전문가인 NSC를 구성할 때에 또 군대 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4그룹으로 나눠진 측근들을 백악관을 진영을 만드는데, 서로 이렇게 색깔이 다른 데가 오니까 서로 백악관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 요동이 3개월, 4개월 이상 간 겁니다. 네, 그러다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제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안 되겠다 가지고 이제 비서실장을 갈아치웠죠. 그래서 그 프리비어스 비서실장 후임에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 주로요 여러분 남부 지역, 남부 사령부의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70이 넘은 아주 노련한 해병대 장군 출신인데, 이분을 첫 내각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남부군 총사령관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멕시코와 국경 지역에 장벽을 쌓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의 안보, 시큐리티를 책임졌던 거니까 네가 해. 그래서 데려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안정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이러고 아주 그냥 그 군인 정신을 가지고서 호랑이 같은 이런 뭐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뭐 이런 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서열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룰을 새겨가지고 대통령과 비서진들, 대통령과 참모들의 정보 보고 흐름을 내가 통제하겠다. 이걸 좀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이게 좀 안정이 됐죠. 좀 안정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존 켈리라는 비서실장이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진짜 어디다 얘기도 못할 낯뜨거운 얘기들을 바깥에 기자들이 눈치 못 채게끔 통제하는 데 또 잘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제 안정돼가시 이렇게 보인다. 요게 지금 백악관에 주목하는 미디어의 이 전문가들, 빠꼬미들이 내놓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봤는데 지금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짚어주셔서 예,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아젠다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상식적인데 의회 민주주의는 선출직이잖아요. 시민의 대표자다. 왜?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직접 민주주의, 직접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거 때에 시민들한테 내놨던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이 저렇고 뭐 이러냐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미국 전역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게 내놓은 약속,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 공약 이행하는 거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공약은 뭐냐 하면은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이익주의. 미국이 왜 다른 나라를 지켜주느냐? 우리의 힘을 빌리려면 돈 내놔라. 이런 얘기로 선거 때에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문제로다가는요. 경제 문제로다가는 국내 경제와 국외 경제가 있죠. 그래 국제사회에서 무역을 위주로 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제는 미국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보호 무역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에는 나프타도 폐기하겠다, 한미 FTA도 폐기하겠다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FTA 폐기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국이 외교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한국 존재감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까지 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 미국에 불리하다. 그 부시 대통령 때 만들고 오바마 때 했던 거 이거 진짜 잘못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개정이냐?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직접 오하이오의 영스타운인가라는 데서 그 유세할 때는 코러스 FTA 얘기를 할 때 번쩍 눈이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얘기가 나오니까. FTA입니다. 나 이거 폐기할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와 같이. 왜냐하면요. 영스타운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오러 인더스트리얼지인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데 너네 왜 여기가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니네 눈에 띄면은 거기는 고급차가 별로 없는데 거의 정말 많아요. 현대 기아차가. 현대 기아가 다 한국 차인데 한미 FTA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정확한 내용도 아닌데 이제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FTA 폐기하겠다는 얘기 한 거. 이거 이제 공약 이행하는 이런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뭐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TPP 아닙니까? TPP나 이거 절대 안 한다. 일본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그거 요구하지 않겠다. 딱 물러나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북미주 자유무역 이게 트럼프의 국제 경제 이슈는 자유무역 협정한 거를 미국 이익 우선으로 다 폐기하든가 재협상하는 걸 그 순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나와서 뭐 한국이 뭐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의 공약을 지금 이행하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문제에서는요. 네네. 시골에 있는 백인들의 이슈가 백인 우월주의 여길 자극했거든요. 스티브 배넌이 이민자들이 와가지고서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버지니아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그 KKK단이 나오고 네오나치스트들이 나오고 또 진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서 막 그
이 진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 하는 거. 그거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들이 트럼프가 스티브 바넨 얘기를 듣고서 계속 반이민 정책이고 백인 우선주의로 가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좀 틀라 그러니까 확 치고 나온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자기 지지 기반에 긴장을 해야죠. 트럼프가. 국내 문제는 그런 거고요. 또 오바마의 흔적을 지우겠답니다. 열광을 했어요. 백인들이. 잘 모르는 백인 다수 유권자들이 오바마 때문에 그런 줄 아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흔적을 지운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오바마 케어 대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시키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의회에다가는 오바마 케어 이거를 폐지하는 법안하는데 공화당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자당인데도 불구하고서 동의하는 의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니까 3일 전인가요? 오바마 케어를 대통령 명령으로 폐지하는 일안을 냈습니다. 이게 폐지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요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민개혁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볼 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앞에 아젠다는 국내에서는 오바마 케어라든지 오바마 지우기 하고서 이민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는 경제 문제로다가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거나 재개정하는 거. 예, 국내에서는 자기를 지지해준 돈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느라고 세제를 개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에 아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리 이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을 너가웃 시킨다 이거예요. 중국 어림없다 임마. 미국을 봐라. 정확하게 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국하고 지금 꽉 부딪히는 거를 피해가려고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사실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외교 국제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 핵 문제라는 아젠다를 가지고서 중국 길들이기 그리고서 아시아의 통제 관리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10개월 아직 안 됐죠. 그럴 때 지금의 그 아직까지의 트럼프의 아젠다의 프라이어리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서로 이제 그 말폭탄, 말싸움이 뭐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냥 간담이 서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 전쟁 계속될 걸로 보시는지요? 여러분 지난 5일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국가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합참의장, 미국 군인의 최고의 육해공군의 가장 결정적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있죠. 합참차장, 그 국방장관 이렇게 6부부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우선 참모들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만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들이 오늘 밤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폭풍이 오기 전날의 고요다. 왈칵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세게 얘기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도 한쪽에는 그게 5일이었어요. 이제 5일, 6일 지나가는데 그럼 지난 저는요 10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그리고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날이고 이 9월 9일이나 10월 10일이나 2월 16일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이고 4월 15일은 북한의 원조인 김일성의 생일이잖아요. 4월 15일, 2월 16일, 9월 9일, 10월 10일은 매년 우리를 놀래키고 긴장시킨 날입니다. 꼭 이때에 미사일을 핵실험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지난 10월 5일,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너 어디 한 번만 그러면은 진짜 군사적 옵션이라는 다 군인들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한 번만 뭐 더 핵실험을 하면 뭘 쓸 수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월요일인가요? 10월 10일 수요일인가 지나가면서 휴 그랬어요. 그때 뭐 있으면 뭐 모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지금 첫 해 후반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불확실한 권력이라는 그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북한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과 아시아의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뭐 저희는 아무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 전망 좀 어떻게 좀 앞이 보이나요? 어떻게? 그렇죠. 전망을 보려면 현 상황에 핫 이슈된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본질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중국을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업앤다운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도 사실은 내심은 중국에 있죠. 중국과의 무역 적자도 해소해야 되고 중국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가지고서 할 때에는 이번 가을이 10월 중순이 지나야 뭔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그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11월 3일, 4일서부터 한 열흘 동안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아시아 순방을 해요. 네. 아시아 순방하는 순서가 일본, 한국, 중국이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에서 12일인가 에이펙 뭐냐면 아시안 패시픽 그 정상 경제협력체 회의가 베트남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필리핀에서 아세안 미국과 아시안 나라들하고 모임, 요거를 하느라고 이렇게 아시안 순방을 하는데, 요때에 일본, 한국, 중국을 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까라는 밑그림이 이달 중순이 좀 지나고, 이달 중순이 아니라 이제 이달 말에 가야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를 놓고 볼 때에 어쨌든 지금 전망을 볼 때는 아마 이번 주말에 중국에서는 인민위원회 전체 회의가요. 그건 뭐냐면 5년 집권이 지났어요. 시진핑. 또 다른 5년의 시진핑의 집권이 아주 콘크리트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그거를 만들어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올 초가 중국이 시진핑이 굳건하게 북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가 무슨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평가해요. 그래서 비로소 시진핑 2기 체제가 탄탄하게 출범을 하는 때고, 시진핑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더 큰 기대는 우리가 북한 직접 안 하겠다. 중국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경제 제재하고 금융을 제재한 거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80점 점수 준다.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 요구는 원유 공급도 중단하라 그랬어요. 근데 원유까지는 걸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만나서 그 국경 지역에서 송유관을 닫아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조마조마한 일이지만요. 저는 중국이 미국의 주문을 절대 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얄밉죠. 일본. 지금 여러분 이 전망을 할 때요, 저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2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한국을 또 요맘때 갔었어요. 꼭 요맘때 똑같은 이런 일정 때문에 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예요. 일본에 가고 한국을 갔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가지고서 스시집에 가가지고 스시를 2피스만 먹었는데, 한국에 갔는데 한국엔 무슨 통일시장인가 어디 가가지고서 된장찌개를 막 먹었다. 그러니까 그건 열심히 먹는 거 보니까 오바마는 한국을 더 좋아한다. 막 이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여론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면은 아베 총리는 너무 영악스럽게 그러냐, 일본에는 2박 3일 머물지 말고 3박 4일 머물어라. 한국은 1박 2일 내지 2박 3일이다. 뭐 이렇게 지금 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치고 나가느라고 그저께 그랬어요. 그저께 아베 총리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좋아하잖아. 그 동경 부근에 어느 컨트리 클럽이 있는데 그 골프장이 너무나 멋있다. 이거 너 골프 좋아하니까 아베 총리가 플로리다 가가지고 너 클럽에 가서 골프 쳤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너무나 좋은 데다. 그러니까 이 이제 골프 강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 하루 더 있다가 골프 할까?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 3박 4일 트럼프가 일본에 갔다가 길어야 2박 3일, 1박 2일 한국에 들렸다가 1박 2일이나 2박 3일 또 중국에 들렸다가 이렇게
베트남에 가고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 가운데에서 뭔가 이제는 그래도 안정된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야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나면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트럼프의 본격적인 이 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전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빅터 차가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을 하고 그 빅터 차의 임무가 뭐고 그 다음에는 그런 가운데서 좋은 조짐은요. 이번 주 초인가 북한이 평창 올림픽이 아니고 패럴 올림픽이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하고요. 우선 패럴 올림픽엔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게 왔어요. 이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북이 참가한다라는 북한의 결정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빙 무드가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좀 다양한 채널이 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빼꼼하게 보는 거는 좀 우리를 좀 안도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이고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처럼요, 계절이 바뀔 때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겐 그리움이 가장 깊어진다고 합니다. 가을 문턱에선 주말 한밤중 지금 시간에요. 여러분들 그 그리움에 푹 젖으시라고서요. 노래 한 곡 드리겠습니다. 파인 김동완 선생의 시에 곡을 붙인 남촌입니다. 이병현 씨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